안녕하세요. 링링이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거는 이제 서브노트 제작 방법인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 만든 걸 준비하긴 했는데 영상을 나눠서 올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활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노량진은 언제 올라가셨나요? 네, 저는 총 3수의 수험생활 기간을 가졌고요. 초수 때 그때 이제 저는 학교를 5학년을 다녔어요.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5학년 때 1학기만 하고 이제 졸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월하고 2월에 이제 노량진에 가서 정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계속 듣고 싶었는데 3월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대전에 그 팀으로 하시는 선생님 있죠. 네, 이응시 선생님. 네, 그 선생님 강의를 직강으로 나갔었고요. 직강을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수업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강으로 이제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인강을 쭉 듣다가 9월에 파이널 모의고사 풀려고 주말에, 네, 토요일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다시 이때 정샘 강의를 들으러 토요일에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수 떨어지고 재수 때는 전공 강의를 아예 안 들었다가 마지막에 9월 달에 최쌤, 그러니까 최현식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으로 우편천상만 진행을 하다가 3수 때는 아예 최현식 선생님 연간 패키지를 끊었고요. 노량진에 이때 올라간 거는 마찬가지로 9월 파이널 모의고사 때 올라갔어요. 모의고사 때마다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시험 보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올라갔었습니다. 노량진에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실기를 또 노량진으로 하러 갔었는데요. 저는 실기를 그때 합격 발표 나고 그 당일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브 제작 기간은 한 제가 10월까지도 계속 서브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한 8월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3달? 3달 걸렸네요. 8, 9, 10 정도. 서브노트는 초수 때도 만들었었는데, 알람장이라고 하나? 암기장 같은 걸로 외웠었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이제 좀 나중에 더 내용을 많이 추가하고 싶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작업한 그 서브노트를 8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내용은 이제 제가 잘 안 외워지는 내용 있죠.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회독에서 잘 안 외워지는 외용 그런 거 위주로 넣었고, 그리고 꼭 봐야 되는 도판 혹은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 그런 거 넣었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전 범위로 제작을 했고요. 기본하고 심화를 따로 분리하진 않았고요. 기본이라고 하면 서브노트에서 이제 요목화하는 거 그걸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을 넣고, 그리고 뭐 기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기입형 대비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 요약해서 내용을 넣었던 것 같고, 회독은 매일매일 했었어요. 매일매일 일요일 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언제까지 나갔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종교는 사실 원래 개신교를 다니다가 초수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매주 나가거나, 뭐 제가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사도 하고 뭐 앞에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하러 이제 나가고 그랬는데 좀 힘들어서 조금 쉬다가 나중에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수 때는 계속해서 그 예비신자 교리를 들으려면 거의 반년 동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말마다, 네, 공주에서 제가 원래 살던 그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네, 같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힘들었죠. 왜냐면 노량진 갔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교리를 듣고 그리고 다시 또 공주로 내려가는 그 패턴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고 싶을 때 갔어요. 재수부터 가고 싶을 때 가고 주일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성탄절은 꼭 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동화된 후 시험을 보셨나요? 네,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다 되긴 되죠. 근데 모든 범위를 자동화해서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애플랜드 그 상상력 있었잖아요. 1번 문제. 저는 그걸 시험 직전까지 계속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외웠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모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답을 쓸 수 있겠다고 이제 기입형 같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모카 한 거 짝짝짝짝 쓴 다음에 이거랑 이건 헷갈리면 아 이건 요모카에 봤을 때 조금 이쪽 분류에 더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회독이에요, 회독. 회독하는 수밖에 없고요. 회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회독을 했는데 회독 방법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했어요. 월요일은 표현, 그리고 화요일은 뭐 그 동양 미술사 중에 뭐 중국에서 한국 약간 고려까지 뭐 아니면 고려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나머지 근대까지 한국 미술사 전체를 훑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서양미술사 야수파 전까지. 전 항상 야수파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야수파 전까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야수파부터 끝에까지, 현대미술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나머지 공부했었죠. 그 교육론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부족한 부분. 왜 회독하다 보면 하루 쉬고 싶어서 대충 넘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못 봤던 거 조금 더 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범위를 딱딱딱 정해놓고 계속 돌렸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그 서브노트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고 시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저는 얼마나 들었냐면 초수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부터 들었죠.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었던 거고 12월이 아닌가요? 아무튼 시험 전까지 초수 때는 다 들었고요. 재수 때는 9월부터 파이널 그거 모의고사 하나만 들었고요. 삼수 때는 전체 다 들었죠. 최현식 선생님 연간 패키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강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 공부할 때는 막막하니까 그냥 노량진 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교육학하고 전공의 비중을 좀 잘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학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전공도 많은데 전공은 내가 좋아하니까 금방 외우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교육학의 비중을 많이 둬서 초수 공부가 조금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점수가 20점이랑 80점이잖아요. 전공 80점, 교육학 20점이니까 비율도 전공 공부 8, 교육학 공부 2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저는 교육학 공부를 30대 거의 한 30분? 하루 30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독서랑 영어 사전. 네, 필독서 뭐 다 보진 않았고 그 최현식 선생님 카페에 올라와 있는 뭐 그런 필독서 목록 있죠. 그 중에서 몇 개 보기는 했는데 클릭 이런 건 안 봤어요. 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고 옛날에 초수 때 젠슨을 한번 정독했어요. 젠슨 서양미술사 정독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도판만 3수 때까지 도판만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고요. 그 한눈에 보는 조각사 그 책이 정말 좋아서 그 책 강추 드리고요. 필독서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용어사전. 용어사전은 현대미술 용어사전이랑 세계미술 용어사전 둘 다 같이 놓고 보세요. 그럼 가 있으면 기억 파트 있죠. 그럼 가부터 뭐 가나다라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기억 오늘은 기억 있는 날 하면은 먼저 현대미술 용어사전을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30분 동안 다 보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세계미술 용어사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미술은 아무래도 서양 관련 미술이 많이 나오는데 세계미술은 좀 동양 미술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연결시켜서 또 보고 그러면 흐름이 잘 잡혀요. 그래서 용어사전을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저도 계속 보진 않았어요. 틈틈이 모르는 단어 찾아서 보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잘 나와서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시험 한 달 전에 그때부터 사전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 하루 공부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독 주기 있죠. 월요일엔 뭐, 화요일엔 뭐, 이거를 그냥 일단 회독한다는 거 하나 넣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날을 하루를 정해서 저는 좀 쉬웠던 그 부분 있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교육론이 쉽지는 않았는데 범위가 좀 작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론 듣는 날 인강을 듣는다든지, 어차피 저는 교육학 강의는 안 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그냥 스터디 이용해가지고 밴드 스터디에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올리고 그런 걸로만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공부 계획은 그때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은 아직 이제 9월이니까 모의고사로 좀 위주로 해서 돌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날 하루, 선생님 답안 그대로 복기하기 이런 식으로 하루 쓰고, 그리고 또 회독은 계속 하셔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해야 시간이 맞기 때문에 회독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학은 저는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 더 안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분석 하셔야죠. 기출분석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혹은 이제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 문제집이랑 그 문제집이 아니라 그 뭐죠? 문제 프린트해서 주시잖아요, 모의고사. 강사 선생님 문제랑 기출 문제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좋아요. 기출, 왜 이 기출을 어떻게 변형해서 선생님이 내셨는지 취지 파악을 좀 더 하실 수 있죠. 서브노트는 틈틈이 계속 만들면 돼요. 서브노트 만드는 시간이 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날 하루 종일 서브노트만 만들기도 했었어요. 정리하면서. 네, 여기까지 Q&A였고요. 지금 시기에 이제 모의고사 시작하죠. 모의고사 시작하면 조금 자존감 많이 낮아지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드는데, 항상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의고사 점수가 다가 아니야. 시험 가면 다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의고사를 그렇게 잘 본 편은 아니었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틀린 거를 다시 정리하시고 강사 선생님 문제에 따라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본 시험에서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잘 보시는 선생님들은 실력이 있으신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